이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지구는 죽지 않는다. 45억 년을 지구는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질 뿐이지.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성가급 잔치를 벌이고 피라미드를 지탱하는 사람들. 네, 지탱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위험에 또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정말 재수없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난리 났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대들기의 난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의 난리도 보고 싶으시다면 웃지마 임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여러분 지금 LH뿐 아니라 쪽에서 또 선거도 있죠.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는 어떤 뉴스를 또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지. 그럼요. 무치 뉴스 브리핑 빠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우리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어요. 어떤 아이템입니까? 예. 지난주 한 주 내내 저희 재난센터에서 기획보도, 연속보도를 했어요. 좋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교육의 문제. 우리 기후위기가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잘 가르치고 있나? 그걸 점검하는 연속보도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교과서의 문제를 다뤘던 수십 년째 온돌의 대청마루 시대착오 교과서 이 리포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딩, 중딩 분들 있잖아요. 아, 그래? 그죠. 미래 대부분 초중딩이? 초중딩 분들 다들 중고딩 분들이 많으세요. 한 5%쯤 되더라고. 진짜 많이 보시네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은 자녀가 이제 초딩이신 분들 많이 계시고 40, 50대 많이 보시는데 자.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환경 관련 교과서가 얼마나 신경 안 써나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온돌의 대청마루가 나오고 있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근데 온돌의 대청마루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 교과서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 실려 있는 예시나 심지어 뭐 사파까지 사진에 뭐 상징적인 사진들 실어놓잖아요. 그게 좀 와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템을 갖고 온 이유는 보도 자체도 기획이 좋긴 했지만 제가 요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지금 언론에서 이제 또 이거를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대표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한겨레의 기후위기 대응팀이 새로 생겼어요. 지난해. 기후위기를 특화해서 보도하는 팀이 언론사에 있다는 거는 그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아까 우리가 이제 일부였죠? 우리 뭐 LH 부동산, 뭐 집값 이런 얘기가 그 환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LH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 그 촛불 시위하고 이래 우리 정치적인 그 위기가 막 첨예할 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존이 달린 환경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게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온돌의 대청마루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걸 대답 안 해요? 그게 온돌의 대청마루에 사람들이 안 사는데 우리 주거 형식이 아니니까 우리 현실과는 또 다른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예를 드냐 이거지. 우리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을 때 교과서 보면 우리 선조들이 기후에 얼마나 잘 대응해서 그치. 온돌도 쓰고 대청마루도 썼는지 이런 거를 나왔는데 이게 너무 옛날 거다. 이런 느낌. 아직도 그 내용이 아파트에 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강경수 씨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HYES 땡땡땡땡님께서 교재를 다시 만드는 중에도 변하는 세상에 차고 AG99 땡땡땡땡님께서는 교과서가 20년째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지. 또 다음에 애플파이 땡땡땡땡님께서는 온고지신 모르나요? 별걸 자꾸 들이 옛것도 배우고 현 시대도 배우면 됨. 그러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온돌의 대청마루도 이제
거의 근형 정도는 거의 국뽕 아닙니까? 국뽕? 이게 사실은 원고의식은 좋은데 역사는 역사고 지금 더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없습니까? 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밑에서 지금 얘기가 나올겠죠. 그 대표적으로 북극곰 얘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웠는데 북극곰 얘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북극곰 하니까 이제 자꾸 북극은 너무나 먼 동네니까 이게 기후 위기가 좀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갔다 왔던 투발루. 투발루가 가라앉고 있다. 투발루를 갔다 온 몇 안 되는 한국인 중에 투발루가 어디 있어요? 투발루가 남태평양에 있는데 그 피지라는 섬, 네. 휴양지로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까지는 직항이 있어요. 피지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피지에서 국내선을 한 번 더 타고 또 비행기를 타야 투발루를 갈 수 있어요. 국내선을 한 번 더 탄 다음에 그 프로펠러 달린 정말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을 건너면 이제 정말 작은 섬이에요. 반나절도 안 돼서 섬 한 바퀴를 걸어서 돌 수 있는 정도의 섬인데 그 섬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뒤쯤 되면 이제 사람이 못 산다. 뭐 그런 뭐 수십 년 전부터 예고가 된 환경 기후 위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투발루는 비행기를 3번 타고 가야 되는 너무 먼 나라기 때문에 이게 투발루나 북극 같은 데서의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리포트 디지털 기사에서 든 예는 그 우리가 2000년대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뭐 벌써 우리가 2021년이지만 IPCC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1990년에 처음 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2차 보고서도 나오고 뭐 97년도 벌써 옛날이지만 교토의정서도 나오고 그 사이에 수많은 그 환경에 대한 인류의 어떤 그 각성의 과정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먼 옛날 혹은 먼 나라의 예를 드니까 남의 나라군 우리랑은 아직은 큰 상관이 없군. 아니 근데 교과서는 분들이 게을러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북극곰이 막 왜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 위에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기후변화가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얘기를 할 만한 영향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게 있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우리 작가님이 다음 댓글 읽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김정은 님이 나에게는 먼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북극의 일이지 당장 내 나라, 내 지역, 나의 문제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세이브님은 실제 인간에게 피해를 준 홍수, 가뭄, 폭설, 산불 사진을 보여주고 재난영화 몇 가지 보여주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 재난영화도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나비 효과가 돼서 북극이나 이렇게 극지방에 정말 아주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 북극곰 사진을 이제 보면서 어쨌든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는 되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오래 가지가 않고 이거를 내 문제로 대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저도 2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날씨가 되게 이상해졌잖아요. 막 그 날씨가 엄청 더웠다가 엄청 따뜻해지고 또 막 홍수도 엄청 잦아지고 또 어떤 때는 물이 너무 안 오고 또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벌레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진짜 기후위기가 눈앞에 닥쳤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엘니뇨 같은 일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기후가 되게 이상해지고 막 사막에 눈 오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지금 막 이상기후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어떤 업데이트된 소식은 안전하고 그냥 불쌍하지 않냐?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옥 기자가 뭐 어떤 사례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 사례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것 같고 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교과서에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은 게 대략 BC 한 10,000년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명이라는 걸 만든 게 이제 BC 한 3,4,000년으로 치면 문명 사회는 생긴 지 6,0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나타난 거는 그보다 한 10,000년, 12,000년. 그러니까 이게 45억 년 사이에서 인간이 살았던 시기는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책이 있어요. 뭐 한 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이었는데 거기 가장 서늘한 경고가 이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지구는 죽지 않는다. 45억 년을 지구는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질 뿐이지. 맞는 말이네요. 지구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사람의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류가 이제 한 4,5천 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계속 빙하기가 막 반복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지속이 된 게 260만 년 동안 지속이 됐대요. 우리가 인류가 260만 년을 살지 않았잖아요. 뭐 2만 년도 살지 않았는데 26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지속이 됐고 그 뒤에 비로소 이제 좀 따뜻한 날씨,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가 그래서 사람이 그 인간이 지구에서 산 뭐 불과 2만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후 변화 1도를 유지해 왔는데 20세기 들어서 이게 지금 균형이 급격하게 깨졌다는. 요것만 알려줘도 저도 우리 곧 다 죽는다. 라는 게 알려주는 게 어떤 뭐 북극곰, 뭐 투발루, 뭐 다른 동물들도 있겠지. 멸종 위기 동물. 그런 것보다 이게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거를 교과서에 충분히 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 리포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시선 자체가 잘못된 거냐. 네이버의 윌님이 이 댓글을 우리 옥 기자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윌 땡땡님이 개발 위주의 시각이라고 해도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규제하지 말아야 하나? 환경운동가의 시선으로만 교육하는 것은 올바르고 편향되지 않은 교육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요? 우리가 이제 언론의 역할 중에서 공정성, 불편, 부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아니다! 잘 될 거다! 이런 입장도 있지 않겠냐. 또 개발과 과학기술이 우리를 살릴 거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왜 그럼 그거는 왜 안 알리냐. 본인 약간 그런 생각 아니? 아니. 아버님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싸우셨다. 아니. 과학주의시라고.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말자, 음식물 남기지 말자라고 하지만 안 남길 수 없잖아요. 쓰레기 안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개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인데 이렇게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흑백 논리죠. 이거는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교과서에서 나온 게 결코 무슨 환경 대 개발 이런 흑백 논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죠. 그리고 교과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교과서에서 아직도 이 개인의 이 환경 보호 활동, 행동을 되게 중시하는.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실천 같은 거를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마치 모든 해결책인 것처럼 내놓는 시각이 문제라고 해요.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10WU 땡땡땡땡님께서는 좀 잠시만 이게 바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10W 다시 할게요. 네이버의 10W 땡땡땡땡님께서는 칫솔 꽉을 보세요. 3개입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이 너무 과해요. 포장 규제만 제대로 해도 당장 엄청 큰 효과를 볼 것 같네요. AH19 땡땡땡땡님께서는 나름 노력한다고 플라스틱은 썼던 물티슈로 닦고 버리고 비닐 포장은 뜯어서 버리는데 안 뜯기거나 프린팅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나마 실천할 수 있는 게 전기 아끼고 분리수거 하는 건데 나라와 기업에서 먼저 개인이 실천할 수 있게 제도 좀 정비했으면. 맞아. 이게 아까 제가 읽은 책에 이게 90%가 재활용이 안 된대요. 분리수거 우리가 해도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뭐 그때 옥 기자가 소개를 못했지만 육식도 굉장한 탄소 배출을 한다 그러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개개인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개개인이 줄이지 않으면 이게 사실 달성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나요? 이 리포트의 맨 마지막은 이게 시리즈의 맨 마지막 리포트는 환경 교육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교육이 학교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 다 모르잖아 지금. 탄소 중립은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하려면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인의 어떤 선한 마음에 기대서는 절대로 이거는 줄여서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고기 줄여라. 줄이겠습니까? 안 줄이고 계속 먹는 거예요. 자, 고기 먹고 더 열심히 일해서 환경운동 열심히 하자. 이게 더 말이 되지. 사람에게 고기를 줄여라. 아, 나 줄여야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나 계몽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뭐 기업에 이런 규제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법과 제도와 국제 규약 같은 걸로 하는 게 당연히 마치 개인에게 이거에 어떤 죄책감이나 멍해나 이런 거를 주는 게 착한 사람들만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니까? 대부분 사람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정말 양식 있고 착한 사람들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활동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과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이 김 기자 말이 맞는데 그런 노력은 제도적으로 하되 그런 양식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10사람이 있는 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그렇죠. 그것도 그것대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무슨 의식 있는 인간을 거듭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을 하면서 조금씩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정렬 기자가 이 시민들이 이제 학교에서뿐이 아니라 나와서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건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그 예산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자체에서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가까운 시민 교육, 재교육 그 시설도 열악하거냐 거기에 대한 별 지원이 없다 그런 얘기였고 지금 뭐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 그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환경을 떼놓고 얘기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환경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환경이 마치 무슨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거 다 했고 이제 이번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 경제 뭐 국영수와 결부시켜서 환경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환경 문제가 이렇게 정부가 돈 안 쓰고 그런 이유는 뭐 하나겠죠. 이게 뭐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고 이게 표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작가님이 여기 네이버 다음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 네이버의 SEMI 땡땡땡땡님이 정치인들은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학생은 투표권이 없고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의 당사자들은 투표권도 있고 로비가 심하거든요. 표 받으려고 가안 쓸게 다 내주고 카메라 앞에서 쇼하며 오뎅이나 죽죽 빨고 있는데 네, 다음에 7반시윤님이 기후위기에 대해 배우고 알수록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과 좌절감을 느낄 것 같다.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어른 세대가 심각성을 느끼도록 교육이 필요한 듯. 뭐 어린 세대 어린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저지른 이 뭐랄까요 환경 파괴를 나중에 온몸으로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애를 낳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각성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 애가 나중에 이제 자연이 이제 지금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면서 아무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지금 교과서 너무 올드하다. 전혀 지금 뭐 도움이 안 된다. 온돌 대청마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이템 오기정 기자 준비했죠. 네. 어떤 아이템? 야간 배송 쿠팡 노동자 사망 힘들다며 가족 여행도 취소라는 기사입니다. 아니 그 요즘에 아침마다 오늘은 안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친한 이제 기자들이 야 형 쿠팡 또 죽었어 이런 걸 자꾸 보내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진짜 쿠팡은 진짜 얘네 진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정말로 이게 지금까지 6분이 돌아가셨어요. 쿠팡에서만.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지난 6일에 그 쿠팡 송파 물류센터에서 이제 심야 새벽 배송을 담당했던 그 40대 그 쿠팡맨이 자기가 살던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은 그 1차 그 부검 소견이 뇌출혈이랑 그다음에 심장 혈관이 부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소견이 1차 소견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과로사의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좀 일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를 많이 호소를 했어서 이번에도 과로사로 추정이 된다는 기사였어요. 하지만 이런데도 쿨병 걸리신 분들, 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댓글을 달아요. 네이버의 다크 땡땡땡님이 관두면 되는 거 아닐까요? 쿠팡 측에서는 업무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힘듦의 차이가 있겠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댓글이 생각보다 진짜 많았어요. 저는 그래갖고 조금 오히려 충격 먹었는데 불평.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야간은 원래 당연히 힘든 거다. 본인의 몸을 생각해서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댓글이 진짜 많았고 뭐 40시간이면은 그냥 그렇게 힘든 거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근무를 작년 초에 이제 송파 여기 그 심야 새벽 배송 전담 팀에서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을 해요. 주 5일.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 아침 7시에 그러면 출근해서 10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니까 주 5일을 근무한다 치면은 주에 50시간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하고 물론 9시부터 7시 사이에 1시간이라는 휴게 시간이 있는데 이 휴게 시간에 사실 제대로 이제 쉴 수 있냐, 강제성이 있는 휴게 시간이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쉬지 못하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10시간으로 계산하면 주 50시간을 하는 건데 이제 쿠팡에서는 이분의 그 지난 12주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봤더니 평균 주 4일을 하고 근무 시간도 약 40시간 정도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억울하다. 네. 그런데 저희도 야근하잖아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하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저는 몰라요. 젊고 막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야근하는 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냥 온전히 평일에 쉬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죽기보다 싫거든요. 야근하는 게. 왜냐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날 그 컨디션이 안 돌아와요. 다음날에 그 다음날까지 힘들어. 네, 바이오리듬이 그 한 주 동안은 그냥 골골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루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야근도 그런데 그리고 충분히 앞뒤로 쉬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도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그렇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치면 그리고 뭐 밝은 날은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밝아지면 뭐 잠이나 푹 자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노동 환경인 거죠. 근데 여기에 40시간을 일하면 뭐 노동 환경이 덜 빡센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시간으로 업무 시간으로 환경이 그렇게 빡세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네. KBS 사이트 단검님 댓글 우리 강병수 읽으십시오. KBS 사이트의 단검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본인이 버틸 수 있겠지 하면서 하다가 쓰러지는 거다. 자기 안전은 본인이 살피는 게 아니다. 사회에서 함께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건강검진도 필수로 받아야 되고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위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도 있는 곳인데 이 본인은 사실 모르고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일을 무한히 할 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무한히 할 수 있으면 무한히 하다가 누군가가 죽으면은 본인 잘못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거 울타리를 쳐주는 게 사회와 그럼요. 그 기업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두 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이 아니면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런 걸 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후자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게 40시간 근무한 것도 아닐 것 같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클리앙 댓글 우리 정력 기자 읽으십시오.
북앤비어님이 쿠팡 캠프에서 낮에 알바 중입니다만 심야 타임은 진짜 정식 휴게 시간 외에는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쿠팡은 인원위를 줄이려고 하고 사람 갈아 넣을 생각이나 하고 참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2개 다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TLAX 땡땡땡님이 쿠팡맨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배송량 무지하게 많은데 휴게 시간 1시간 동안 어플 처리 못하게 해놨는데 회사에서는 그 취지가 좋다고 치더라도 그때 절대 못 쉽니다. 쉬게 되면 배송량 딸려서 같은 조 팀원들 도우러 올 것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욕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퇴사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인가 봅니다. 웃겨서 참. 이게 예전에 이제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던 겸배 비슷한 건가 봐요. 네. 겸배 어떤 건지 살짝 설명해 주시죠. 이제 집배원분들이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 양 자체가 할당량이 너무 많으면은 집배원 개인이 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료가 나눠서 그 집배를 이제 나눠서 한다라는 뜻의 겸배거든요. 그 의미 그대로. 근데 이게 사실상 동료가 동료를 미워하게 되는 이 양 자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할당량인지 여부를 고민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일단 줘버린 다음에 알아서 처리해라 하니까 우리 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인해 사실상 겸배가 계속 나타나는 건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팠던 말이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내 동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얘가 소위 말해서 능력이 떨어지면은 바보야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아마 이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쿠팡의 공식 입장 같은 그런 차가운 그 몇 마디 문서에는 그 사람이 뭐 일한 걸 뭐 해보니까 40시간이었습니다. 오해가 착오가 있었으니 기자 여러분들은 정정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는 쉽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내가 거기 쉬면은 그 내가 할당량을 못 채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똑바로 쉬지도 못하고 배송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레이스가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언론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더 맞춰서 법 같은 거를 좀 정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 스노우님 댓글 기자 작가님 읽어주십시오. 네, 스노우 땡땡땡땡님이 노동시간 40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맡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노동 강도가 문제겠지요. 시간 내에 할당량을 배달 완료해야 하는 시스템, 할당량은 매일 늘어나고 휴게 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새 10시간 동안 뛰면서 배송하는 쿠팡맨들 정말 안쓰럽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목숨을 잃었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이버의 TLAX 땡땡땡땡님하고 스노우 땡땡땡땡님 요 말을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해결책은 나와 있어요. 저 이제 과로사 일하다가 죽는 거를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사실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어. 근데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쉬게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일하는 순간의 강도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일단 사람이 일하다가 죽는 가장 끔찍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말이죠. 이게 시간 내에 할당량을 배달하고 이런 게 이익은 조금 더 올리겠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사람을 갉아먹는다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옆에서 보면은 이걸 막 그 집배원할 때 매초 단위로 집배를 그 짐을 날라야 한다. 이게 막 다 수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쿠팡이 최근에 뭐 미국 증시 상징되고 이래가지고 엄청 칭송받잖아요. 새로운 우리나라에 뭐 되게 좋은 기업 하나가 나타난 건 좀 칭송받는데 글쎄요, 진짜 안티프리니어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고인이 되신 분도 이게 뭐 자기 그 이제 강제로 이제 지정된 그 휴일,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연차 써야 되는 연차, 그 다음에 대체 휴일로 지정된 날짜들 뭐 이런 게 겹쳐가지고 사실 사망하기 한 이틀 전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도록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본인이 이제 당일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버티고 그 스스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제 쿠팡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상대평가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한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게 그 평가에서 좀 우위를 점하면 계약직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정규직을 노리려면 휴게 시간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용적인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제 주변에도 이제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어찌됐든 뭐 상대적으로 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직 같은 걸 하는데도 그 점심시간조차 엄청 긴장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해야 할 할당량이 매일 정해져 있는 거고 그쵸. 시간 안에 또 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네. 네. 그게 겹쳤으면은 이 중압감이 얼마나 심했을지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분은 힘들어서 일을 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본인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노동자가 본인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근데 그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면 이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라면 시스템이 좀 고장난 게 아닌가. 지금 몇 명째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쩌다가 뭐 몇 년에 한 명 뭐 이런 사고가 터진다면은 그분이 무슨 뭐 기저질환이 있었나?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쿠팡이 지금 이렇게 뭐 배달하신 분뿐이 아니라 앞에서 나눠주시는 분 또 최근에 또 간부도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런 게 자꾸 한 기업에서 난다는 거는 그 기업이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좀 지나지 않았나? 지났어. 뭐 40시간이랬는데요? 뭐 핫팩 2개 줬는데요? 뭐 이딴 쓰레기 같은 얘기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직원 배송하는 분들을 정말 뭐랄까 부속 쓰듯이 쓴다고 해요. 악명 높대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 배송 노동 시장의 어떤 평균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청춘을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노동 강도를 당하면서 살게 될까요? 저는 이거는 기업과 좀 정치인분들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 IT 업계에 되게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네카라 쿠베라고 있어요. 네카라 쿠베 또는 네카라 쿠베 당토 막 이런 게 있는데 뭔 소리야? 그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그다음에 쿠팡,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당토 하면은 당근마켓, 토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네카라 쿠베 당토. 네, 거의 뭐 취업 신조 같은 건데 약간 그러니까 유망한 IT 기업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고도 이제 취준생들이 애를 쓰지만, 그러니까 그만한 개발자들이나 인재가 없어서 그 회사에서 인재 영입을 하려고 돈을 엄청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봉이 뭐 6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보너스 계속 주고 심지어는 입사 축하금 5천만 원 넣어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쿠팡은 미국에도 상장을 했고, 근데 이게 사실 쿠팡이 크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에 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엄청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주가도 엄청 고공행진이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됐는데, 반대로 이 코로나19가 위험으로 몰 사람들은 대면을 주로 하는 어떤 전통 사업이라든지 전통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면을 주로 하는 사업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코로나19로 위험에 내몰린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일용직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회에서 정말 지금은 약자의 신세가 되는 건데,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을 딛고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근데
결국 그 또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탱하는 사람들. 네, 지탱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위험에 또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정말 재수없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뭐라고 참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성장한 시장 그리고 분명히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제도 이런 약간 기형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 무조건. 근데 다만 이런 거에 있어서 아까 계속 저희가 쿠팡을 욕하는 게 아니라 쿠팡의 대응이란 게 너무 차갑고 욕해야 돼.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짚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조금 더 시민들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언젠가는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환경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봐야 되는 분들이 안 보고 말이죠. 이렇게 싸늘한 댓글 남기시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잖아. 내 주변에 다 구독 눌렀거든. 네. 다 눌렀어요? 네? 다 눌렀어? 뭐 그러지 않았을까? 주변에 그냥 초기 때. 지금은 좀 귀찮아서 끊었을 수 있는데 초기 때. 자, 그러면 오늘도 사연 한 곡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정말 LH 때문에 정말 빡친 한 주고 오늘도 또 무슨 예 뉴스가 나왔을지 미래의 기와야 오늘 어떤 뉴스 나왔니 너무 궁금하다. 오늘이 아마 결과가 나왔겠죠? 조사 결과가 나왔겠죠? 그것도 한번 잘 지켜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참여한 거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대들께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대로 지나치신다고요? 방송이 다 끝나는데 아직도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들기를 한 편도 지나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안녕.